처음에는 제가 다 했어요, 일을. 그러니까 회사가 발전을 못하는 거죠. 근데 15년도 정도가 되니까 좋은 사람들이 오니까 그제서야 일이 훨씬 잘 되는 거를 되게 경험하게 되고 나서 아, 이제 내 역할은 좋은 사람을 계속 채용해 오는 거다라고 생각하고 나서 디자인 제일 잘한다고 하는 사람, 개발 제일 잘한다고 하는 사람들 만나러 다니는 게 낫겠다. 많은 시간을 이런 채용 쪽에 할애를 했었고 풀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던 문제들이 저절로 풀려나가는 것들을 보면서 아, 마이리얼트립이 확실히 한국 여행업계를 뒤흔들 수 있겠다라는 확신을 그때부터 갖게 된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마이리얼트립의 창업가 이동건이라고 합니다. 현지에서 즐길 수 있는 가이드 투어라든지 뮤지컬이라든지 스포츠 경기라든지 모든 걸 다 예약할 수 있는 플랫폼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품 개수는 23,000개 정도 되고 국내에서 가장 많은 상품 개수를 갖고 있는 회사이기도 하고요. 17년, 18년, 19년 계속 3배씩 컸어요, 회사가. 흔히 말하는 로켓 성장, J커브를 이제 그리기 시작한 거죠. 좋은 장점 중에 하나가 있다면 꽂히고 내가 뭘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면 이제 반드시 하는 성향이 있는데 주변 선배들을 보니까 그때는 학회 같은 거에 가입해가지고 활동하는 게 유행이더라고요. 미래 기업가들의 모임이라는 학회였고 근데 저는 솔직히 좋은 선배들이 거기에 많이 있어가지고 따라서 들어갔던 건데 기업가 정신에 대해서 배우고 보면서도 저랑은 좀 먼 얘기라고 생각했었어요. 왜냐면 제가 볼 때 기업가들은 너무 대단하고 나이들도 좀 있고 그냥 그 정도로만 생각을 했었는데 학회 활동이 끝날 때쯤에 인턴을 5개를 했는데 끝날 때마다 저희 상사분께 물어봤었어요. 다른 인턴들에 비해서 어느 정도로 했습니까? 동훈씨 그렇게 못하진 않았는데 그렇게 잘하지도 않았다라는 얘기를 많이 받았었거든요. 근데 저도 좀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생각보다 되게 일해보면 좋구나 하지만 딱 맞지는 않는구나 라고 하다가 아이폰이 진짜 딱 나오면서 86년생 창업가 티켓몬스터 같은 경우가 딱 나오게 되면서 되게 멋있다, 나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6번째로 창업을 하게 된 거죠. 마땅한 아이템이 없으니까 미국에서는 무슨 비즈니스 모델이 유행하고 비즈니스 아이템이 유행하는가 리서치를 했었고 크라우드 펀딩 아이템이었고 한국에서 그런 회사가 있나라고 검색을 해보니까 아직 그런 회사가 없더라고요. 크라우드 펀딩이라는 아이템을 정하고 함께할 학회원 2명과 매일같이 제 자취방으로 출근해가지고 인디 뮤지션들을 위한 크라우드 펀딩으로 열었는데 반응이 괜찮았어요. 팬분들이 항상 크라우드 펀딩 모금이 시작되면 돈을 넣으시는 거예요. 근데 진짜 문제는 뭐냐면 오히려 이게 회사가 돌아가기 시작하니까 이런저런 어려움들이 이제 생기기 시작하잖아요. 지금 생각하면 절대 실현급의 일도 아닌데 뭔가 절실함이 없으니까 아, 이거 굳이 뭐 이렇게 계속 해야 되나? 하지 말까 이런 생각도 하고 뭐 그랬던 것 같습니다. 제가 당시 3학년이었고 함께하는 이제 친구들은 2학년, 1학년이었는데 그 친구들은 이제 창업을 한다라는 개념보단 재밌는 프로젝트 해보자고 해서 같이 낀 건데 이게 시간이 막 길어지고 하니까 아, 이제 그냥 학교로 돌아가야겠다 얘기들이 나오게 됐고 그 친구들이 그렇게 얘기해서 끝날 명분을 만들어줘가지고 너무 고마웠어요. 결과적으로 이제 한국에서 가장 먼저 크라우드 펀딩 회사를 창업했고 한국에서 가장 먼저 없어졌죠. 훗날 뭐 또 기회가 되면 창업을 해야지. 그럼 내가 이제 취업을 해야겠어. 이력서나 자소서에서 이렇게 쓰려고 했는데 진짜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보면 배운 게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배운 건 배운 게 없다는 거였어요. 한 번 더 해야겠다. 아직은 내가 26, 7밖에 안 됐으니까 30이라는 그 숫자를 딱 정하고 잘못되더라도 취업할 수 있지 않을까?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뭔가 사업을 해보겠다는 결정을 내렸었어요. 굉장히 그 아이템을 고민하는데 시간이 계속 흐르고 있었는데 2011년 말에 연세대학교에서 프라이머라는 초기 투자 회사가 대학생들을 위한 강연을 한다고 해가지고 들으러 갔었고 프라이머의 이제 권도균 대표님과 메시어 벤젤스의 이태경 대표님 두 분이셨었는데요. 저는 이제 절실하기로 결심을 했잖아요. 저 사람들이 되게 만나기 어려운 사람들인데 조언을 들으면 되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엄청나게 큰 용기를 내가지고 혹시 시간 좀 되시면 2번째 창업을 이제 준비하는 대학생 창업가인데 조언을 주실 수 있겠냐라니까 의외로 되게 두 분이 흔쾌히 시간을 내주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첫 번째 만남을 카페에서 이제 갖게 되었는데 왜 첫 번째 사업이 잘 안 된 것 같냐라는 질문만 계속 하시더라고요. 2번째 만나서야 생각하고 있는 아이템이 뭐냐 이렇게 물어오셨는데 없는데요 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더니 권도균 대표님께서 아, 그냥 없다고 하니까 하는 말인데 여행 쪽을 한번 생각해보는 거 어떠냐. 결과적으로 계속해서 평균 소득이 올라가면 여행은 잘 될 수밖에 없다. 지금 여행자들의 가장 큰 고민이 뭘 것 같냐. 내가 런던 가서 뭐 하지? 내가 파리 가서 뭐 하지? 이런 고민이 이제 가장 큰 고민인데 여행회사들이 여기에 집중을 하고 있지 않다 말씀을 주셨었고 독일에서 교환학생을 한 경험이 있었는데 박물관에서 본 경험이라든지 이런 것도 물론 있긴 하지만 거기서 만났던 사람들이거든요. 내가 되게 공감하는 문제니까 재밌게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들떠 있었는데 그게 되게 마음에 든다고 생각하면은 간단하게 사업계획서를 써오라라고 하시더라고요. 그 사업계획서가 괜찮으면 바로 프라이머가 초기 투자를 집행하겠다라고 했던 게 2012년 4월 30일에 마이리얼트립의 첫 번째 버전을 런칭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정말 시행착오를 다 겪었었는데 처음에는 대학교 동기 한 명과 둘이서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되었고 홈페이지는 엄청 빨리 만들었던 것 같아요. 딱 내놨는데 정말 3개월 동안 제 지인을 제외한 예약 건수는 한 건도 없었고
갑자기 이제 예약이 한 건이 딱 들어온 거예요. 너무 신기해가지고 그분께 거꾸로 전화를 드렸어요. 어떤 것 때문에 여행을 가시냐. 흥분을 되게 가라앉히고 이런 예약이 여러 건 들어오는 것처럼. 근데 전화 받으시는 분이 시청의 공무원 분이신 거예요. 연수를 가는데 그 현직 가이드 겸 통역관이 필요해가지고 이제 썼다라는 거예요. 그 뒤로 이제 다행히 몇 번 더 예약이 일어났는데 전부 40대 이상 분들이었어요. 마이리얼 트립 같은 서비스는 20대들이 쓸 줄 알았어요. 이게 잘 안 알려진 사실인데 그 당시에 마이리얼 트립의 주요 고객은 40대, 50대 분들이셨어요. 제가 생각했던 가정과는 너무 달랐는데 처음에는 좀 그거를 무시했던 것 같아요. 좀 그런 예약들이 계속 자꾸 들어오니까 그쪽에 집중하는 게 좋겠다라고 해가지고 그때 막 문구도 다 바꾸고 그러다가 이제 점점 낮아진 거예요. 초반에 마이리얼 트립이 했던 실수 중에 하나는 우리 플랫폼인데 그래도 한국인들이 가는 웬만한 도시엔 가이드들이 다 있어야지 이런 생각을 해서 도쿄에 2명, 베를린에 1명 이런 식이었는데 그러니까 정말 한 건도 안 팔리더라고요. 왜 그런가를 봤더니 도쿄를 가려는 사람이 보든 베를린을 가려는 사람이 보든 그게 애매한 플랫폼인 거예요. 왜냐면 내가 가려는 도시엔 상품이 한두 개밖에 없으니까. 방향 설정을 다시 해서 그냥 한 도시만 잡고 거기 안에서 그 상품을 쫙 늘려보자로 바뀌었고 그 도시가 어떤 도시였냐면 파리였어요. 파리. 가장 먼저 이제 가이드를 모집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 교환학생 경험이 되게 도움이 됐었어요. 왜냐면 커뮤니티가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었고 프랑스 존이라고 있더라고요. 다른 도시들은 그냥 그렇지만 적어도 파리 여행 가려는 사람에게는 꽤 쓸모있는 플랫폼이 되니까 이제 거기에서부터 예약이 발생하기 시작하더라고요. 힘든 시간이었지만 세팅해 나가는 데 있어서 되게 도움이 됐던 건 당시에 마이리얼 트립을 예약을 하면은 예약 확인증 같은 게 나오잖아요. 이메일로. 비상 연락망 이렇게 쓰고 제 개인 핸드폰 번호를 적고 3년을 그렇게 전화를 받았는데 고객의 보이스를 되게 생생하게 들을 기회가 됐었고 마이리얼 트립의 근간을 갖추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마이리얼 트립 이제 2012년도에 창업을 하고 나서 돈이 줄어들진 않았지만 또 돈이 잘 벌리지도 않아가지고 고민이 많이 있었었는데요. 우연하게 정주영 창업경진대회라는 것이 곧 열린다? 공지사항을 보게 되었고 그 지원할 때 생각은 혹시나 우리가 상을 타면은 굉장히 큰 도움이 되겠다. 딱 그 정도 생각으로 지원을 했던 것 같아요. 저희는 이제 우수상을 받았었고요. 그리고 또 자금적인 것뿐만 아니라 연대감을 느낄 수 있는 같은 그 스타트업 대표님들을 만나게 되었는데 대표적인 게 지금은 이제 라인으로 M&A 됐지만 바풀의 이민희 대표님 같은 분들 만나가지고 2년 또 이어올 수 있었던 것 같고요. 그때 받았던 상금은 본엔젤스 투자를 받을 때까지 굉장히 중요한 운영 자금으로서 잘 쓰여졌었습니다. 주변에서 되게 많이 받았던 질문이 마이리얼 트립 왜 항공권 팔아요? 그거 별로 마진도 안 남는데 라는 질문 되게 많이 받았었는데요. 항공권이 저희에게 어떤 의미를 갖냐면은 그 사람의 취향을 파악하기 위해서 가장 첫 번째로 유의미한 데이터를 제공해주는 채널이기도 합니다. 똑같이 파리를 가더라도 비즈니스 클래스를 끄는 가족 여행자가 있을 수 있고 굉장히 합리적인 예산으로 파리를 장기 여행하고자 하는 배낭 여행자가 있을 수 있는데 이 둘에게 추천돼야 되는 상품은 달라야 되거든요. 쿠팡이라는 회사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풀고자 하는 문제가 카테고리만 다르다 뿐이지 되게 비슷해요. 사람들이 이제 뭘 원하는지는 모르는 상태에서 그 사람들이 딱 원하는 상품을 추천하고 검색부터 결제 경험까지 퍼펙트하게 주겠다라는 이상향이 되게 비슷한데 참고초려 끝에 모신 CTO님 같은 경우에 쿠팡에서 플랫폼 총괄을 하셨던 분이고 마이리얼 트립은 작년 10월까지는 CTO분도 안 계셨었습니다. 회사가 7년 동안 CTO가 없었어요. 이것 때문에 놀림도 많이 받았었는데 트래블 테크 회사라고 부를 때 그 수장이 저희 회사에 존재하게 됨으로써 굉장히 많은 이제 개발 인력들이라든지 제품 관련 인력들이 보강이 되었고 교차 판매 쪽에 더욱 많은 리소스를 쓸 수 있게 되었고 작년 기준으로 저희 교차 판매율이 28% 정도가 이제 나왔는데요. 익스피디아라든지 부킹닷컴 교차 판매율이 30% 중반대이니까 저희 노력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거든요. 제가 2017년도에 요세미티 국립공원 상품이 마이리얼 트립에 있어가지고 샀는데 다른 가족이 하는데 제가 꼈어요. 서로 뭐 하는지를 소개하는데 그분이 알고 보니까 대기업의 대표님이 오신 거예요. 제가 여쭤봤었어요. 사업이란 무엇입니까? 옳은 사람을 옳게 뽑아서 옳은 자리에 배치하면 되는 거야. 딱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게 딱 답인 것 같아요. 창업은 궁극적으로 올라가면 이제 사람에 관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초기에는 대표와 그 초기 창업팀 2-3명이 하드캐리 하지만 어느 정도 단계가 넘어가면 팀이 그 일을 이뤄내게 되어 있는데 좋은 사람을 잘 뽑아가지고 그분께서 행복하고 만족하면서 일할 수 있게 하느냐가 결과적으로는 그 창업의 성패를 가르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